볼드 아키텍처 건축 사무소의 신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볼드 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의 송경미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학부 선후배 관계고요. 그래서 2년 된 지는 꽤 오래 되긴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먼저 졸업을 해서 그 OCA 사무실, OCA 건축사 사무소라고 그 임재용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아뜰리에인데 거기서 이제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한 3년 토울이 날 거예요. 3년 이후에 송 소장이 거기 입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사수 부사수 개념은 없긴 했었는데 거의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많이 진행했었고 그때 생각보다 많이 손발을 맞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3년까지 다니고 2014년도에 제가 퇴사하고 이제 개업을 먼저 했고요. 먼저 사실은 올해가 10주년 되는 해고 개업한 지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개업하고 이제 하고 있는 기간에 송 소장 또 그 사이에 이제 송영민 소장 또 그 사이에 이제 퇴사해서 이제 사무실 놀고 오고 할 때마다 같이 하자고 이렇게 꼬셨죠. 근데 그때는 혼자 사무실 운영할 때였는데 이제 혼자 하니까 너무 이렇게 힘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계속 꼬시다가 그때 이제 같이 시작을 뭐 우연찮 기회에 이제 현상 설계 하나 같이 하게 되면서 같이 하게 됐고 벌써 이제 시작한 지는 이제 만 5년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호 보완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따지면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도 좀 그런 경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지만 아마 배경이 비슷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학교를 같이 다니기도 했고 같은 교수님 아래에서. 그리고 실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데서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보는 게 거기서 거기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굉장히 하고 좀 합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또 많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었고 시작할 때는 했는데 이제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제 사실 저는 생각보다 이제 설계를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었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진보적이든 이런 부분보다 이게 그래도 여기에 맞는 뭔가 이렇게 거기에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강하다고 생각했었고 송경민 소장은 설계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약간 이게 좀 더 한 번 더 나가고 싶고 막 그런 설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반대더라고요. 약간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근데 하지만 조금 더 나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설계해 보면 그래서 제가 막 저지대를 막 하면은 송영민 소장이 좀 그래도 이렇게 막 다 잡아주는 약간 그런 밸런스도 있고 저희가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고 있는 거는 각자 생각이 이렇게 너무 비슷해지는 걸 좀 경계하고 싶은 생각이 좀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던가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반발 더 나간 안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시너지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서울시에서 발주한 이제 공동체 주택 마을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남는 하나 땅을 저희가 이제 설계 공모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사이트 맨 처음에 가봤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명목도 공동주택 마을이라는 데가 저희 휘경동에서
그러니까 중랑천 넘어서 면목동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원래 4차로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그 필지 하나를 이렇게 쭉 매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땅 전체를 다 도로로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땅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잘리는 땅들이 막 생기면서 그 이상한 땅들이 생겼어요. 사투리 땅. 예. 그러면서 짜투리 땅이랑 안에 있는 땅이 합쳐지면서 약간 이제 니은자 형태의 땅이 사이트였었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가봤을 때 이제 폭이 한 3m 폭이 땅이 남아 있었고, 그 앞에 이제 1m를 저희가 못 쓰는, 법적으로 이제 못 쓰는 상황이어서 이제 현장 가서 둘이 얘기할 때 우리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땅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남겨두는 방식으로 하고 한쪽에다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든 써보자고 시작을 했고, 그 땅을 약간 저희는 뭐 건축적이든 도시적인 어떤 맥락에서 계속 가져가면서 설계했던 부분이 시작점이었고, 그게 그나마 저희 볼드의 뭐 대표 프로젝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건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주인인데 주인이 없는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뭐 건축주, 그러니까 뭐 지자체 뭐 발주처를 만나 보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잘된 프로젝트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결과가 항상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없을 때 약간 이렇게 지지부진이든 뭐 이렇게 전체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제도적으로는 제일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사가 설계,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운영사가 결정이 안 나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사실 이거는 머리를 맞대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발주처에서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공간에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 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정작 운영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략적인 걸로 저희는 설계를 막 하다가 공사가 끝날 때쯤 아니면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뜯어 고친다던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는 지금 제일 생각이 요즘 드는 거는 운영에 대한 고민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엄청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놀이터 작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건축가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규정이 되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놀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 다 놀이터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기성 제품 막 그 어디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돼 있는 거를 공장에서 제작해 와서 설치하는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으로서 놀이터였는데, 그런 아이들 놀이 공간을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나왔던 거고, 초등학교에 있던 기존에 있던 그런 놀이터를 아예 없애고 새로 짓는데, 그러면 사실은 학교의 환경들이 다 워낙 다르잖아요. 근데 매번 비슷한 놀이터 미끄럼틀에다가 뭐 정글짐에 그다음에 줄 타고 오르기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물론 거기에서도 잘 놀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와서 학교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따로의 별도의 쉼터가 있긴 한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할머니들이 와서 그냥 쉬고 계시면서 내 아이가 나오면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라서, 다른 놀이터들도 다 특별히 개성들이 있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주변하고의 약간 생각들을 같이 하게 돼서 좀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첫 놀이터 작업이라서 더 그렇게 좀 애써가면서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 좋은 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건축을 잘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뭐 조금 더 진보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건축 원형에 맞는 어떤 걸 만들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남는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억에 남을 만한 건축하는 태도 둘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태도는 좀 약간 앞단에 좀 있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이 시점에 이 땅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고 쓰여지는 뭐 그리고 대다수 그러니까 대다수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에 더 편한다던가 편의성이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의 재해석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더 다르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더 맞춰서 뭐 아까 도시든 건축이든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디테일이든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 색깔이 없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젊다는 표현보다 아직 그 색깔들을 찾지 못했다는 거가 좀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색깔로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볼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우리 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색이라고 하는 건 물음표긴 하고 근데 그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분들의 의지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에 보여지는 것들 그걸 하나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쉽게 답을 하긴 힘들 것 같고 지금 보여줬던 것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공공이라고 보고 이게 저희 결과물들이 보이면 그렇구나 라고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민간 건물이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지금 저희는 그런 특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빼고서도 그랬을 때 거기에 구현되는 저희 디자인 의도들이 민간이 원하는 그리고 혹은 어떤 개인이 원하는 것들하고 매치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그런 디자인적인 발전 과정을 일으켜 나갈 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볼드다운 건물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질문하신 거에서는 뭐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이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